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해 대통령을 만든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이후 심각하게 좌경화되며 심지어 김정은에게 고개 숙여 허울정은 통일연방제를 앞세워 김정은의 남한 헌납까지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염려는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에 도취된 우매한 무리들만 모를 뿐 세계 정세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는 이들에겐 한국의 사회주의 내지 공산화의 위기를 당연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담이 마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한 것으로 포장했지만은 한국을 집어삼키겠다는 김정은의 검은 속내는 보지 못했던지 아니면 모르는 척 했던지였을 것이다. 판문점 회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나며 미 북한 간 실리를 위한 막구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트럼프는 문재인의 이중적 사상,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면서도 북한에 굴종하는 이중적 모습에 실망해 문재인을 배제한 채 김정은과 단둘이 만난 것이다. 그 만남 속에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와 체제 보장으로 미 북한 간 관계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일까? 미국의 안전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남한에 대한 권한은 북한에 넘기고 대신 북한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에 일차적으로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서 근본적으로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김일성의 유시처럼 국경에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처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설치한다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와 같은 가설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등 김정은과의 세 차례 만난 것을 비롯해 친서를 계속 교환하며 김정은을 나이스맨으로 지켜세운 트럼프의 행적으로 그와 같은 가설이 사실일 수 있다는 추측을 소식통들은 추정하고 있다. 만일 그와 같은 가설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내에 세뇌된 좌파들은 환호성을 외치겠지만은 그 환호성 바로 뒤에 닥칠 그들의 불행은 물론 이미 공산사회주의의 잔혹성을 아는 윤석열 지지층의 국민들의 비통함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역행하는 거대 야당은 물론 반국가 세력, 적폐 집단들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척결해 주기를 원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만들고 굳건한 한미 관계 속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염원한 것이다. 그와 같은 국민적 염원이 제2의 문재인 좌파 정권 창출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정권 창출을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이 넘도록 이와 같은 문제에는 손도 대지 못하다가 3년째 들어서며 협치를 내세워 거대 야당 대표라는 이재명을 만나 보여준 자세에서 기대는커녕 실망만 안겨준 것이다. 바로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이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재명에게 저자세를 보인 것이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자 나경원 의원이 대한민국에는 용산의 윤석열과 여의도의 이재명 두 대통령이 있다는 비유를 넘어 이와 같은 착각은 사진에서가 아닌 두 사람의 만남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던 국민들이 지난 좌파 정권에서 저지른 국가적 부조리를 대통령 권한으로
과감하게 척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척결 대상일 수 있는 상대와 그것도 저자세로 만나는 모습 때문이었다. 물론 대통령 윤석열은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좌파 집단은 협치는커녕 탄핵을 하겠다고 으르렁대는 마당이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그를 지지해준 국민적 여망은 뒤로 하고 탄핵을 피해 남은 3년을 무사 안일하게 지내며 개인적 몸보신을 하기 위해 이재명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것이 그를 지지해준 국민들의 의문이다. 그와 같은 의구심을 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쌍방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준엄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여적죄로 감옥행에 불가피해진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북한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건네고 이화영에게 보고한 것은 물론 중국 심양에서의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통화까지 했다고 거듭 진술한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거듭 진술한 것은 사건의 신빙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재명과 한통속인 이화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태연히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실권을 구사하고 있는 그의 상전 이재명의 윤석열을 대하는 당당한 자세에서 얻은 자신감에서일 수도 있다. 이재명의 수호 세력인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무리들은 협치는 고사하고 문선열과의 만남에서 그의 상전이 돌아서기가 무섭게 윤석열 정권 타도와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그와 같은 이재명과 그 일당의 자신감을 깨고 이재명의 죄상을 윤석열은 비상계엄 같은 대통령으로서의 전권을 구사해서라도 이재명을 협치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이재명의 잡다한 범법 행위를 제치고서라도 쌍방울 사건 하나만으로도 반국가적 대상으로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자유문제주의를 파괴하고 친북화로 한국이 향해가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은 모든 일을 제치고라도 대통령으로서의 확고한 권한으로 이와 같은 국민적 여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확립하고 자경화된 정치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앞서 지적한 한국의 불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